오늘은 영화 새끼의 실제 주인공 정핑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918년 중화민국 절강성 난계시에서 정유의 둘째 딸로 출생했다. 그녀의 아버지 정회는 일본 법정대학을 졸업한 유학파로 일본 유학 시절 중국동맹회에 가입하여 순원과 같이 혁명활동을 했던 중국국민당의 원로였다. 정회는 일본 명문가의 자제였던 기무라 하나코와 결혼하여 귀국했으며 중화민국 건국 후 상하이 푸단대학 교수, 강소성 고등법원 검사관, 상하이 고등법원 수석검찰관을 지내는 등 승승장구했다. 어머니가 일본인인 것 때문에 정핑루는 일본어가 유창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인 기무라는 중국 문화에 매료된 인물이었고 이름도 중국식인 정화준으로 고치는 등 정핑루의 집안 자체는 민족주의적이었다. 이 때문에 1931년 만주사변, 1932년 제1차 상하이 사변이 발발하자 정핑루는 어린 나이에 항일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1933년부터 1934년까지 상하이의 사립중학교인 민광중학교를 다녔다. 정핑루는 어려서부터 미모가 뛰어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이 때문에 19세가 되던 해에 상하이 최고의 인기 잡지인 양우의 표지 모델로 선정된 적도 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고 중일 양국의 수십만 대군이 혈전을 벌인 제2차 상하이 사변이 발발하여 장제스 지휘하에 중화민국 주력군이 참패하고 상하이가 일본군에게 점령되자 정핑루는 일본군 치하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해 정핑루는 상하이 법정학원에 입학했다가 다이리의 조사통계국에 포섭되었다. 조사통계국은 일본어가 유창하고 사회적인 관계가 좋았던 정핑루에게 일본인을 상대로 고급 정보를 수집하라는 임무를 맡겼다. 그러던 중 조사통계국은 정핑루에게 중화민국 유신정부의 악명 높은 공안기술자인 도살자 딩모춘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딩모춘은 원래 국민당의 첩보기술자로 국민당 내부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여 상하이에서의 국민당 첩보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는데 그가 미녀만 보면 환장하는 점을 알고 있었던 국민당은 미녀인 정핑루를 접근시켜 친일 내국루 딩모춘을 제거하고자 한 것이었다. 여기에 정핑루는 과거 딩모춘이 교장으로 재직했던 중학교를 졸업하여 접근할 명분도 좋았다. 정핑루는 성공적으로 딩모춘에게 접근했고 딩모춘은 그녀를 왕징웨이 정권의 첩보기관인 76호실의 비서로 채용했다. 1939년 봄 정핑루는 새끼에 나오는 연극부 선배 광위민의 모델이 된 중화민국 공군 장교 왕한슌과 약혼식을 치르고 승전 이후 결혼식을 가지기로 약속했다. 1939년 12월 정핑루는 딩모춘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살해하려 했으나 딩모춘의 예리함 때문에 실패했다. 12월 21일 정핑루는 시베리아 모피점 사건을 일으켜 딩모춘을 다시 한번 암살하려 했으나 딩모춘이 다시 눈치를 챘고 총격전 끝에 도주하면서 또 실패했다. 12월 24일 정핑루는 결국 체포되었다. 딩모춘은 예정을 생각하여 정핑루를 석방시켰으나 왕징웨이 정권 내부에서 딩모춘이 국민당 간첩에게 휘말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딩모춘의 아내 자오후이민이 남편이 새파랗게 어린 여간첩과 놀아났다는 사실에 격노하면서 정핑루는 다시 체포되었다. 1940년 2월 정핑루는 상하이 쉬자후이역에서 세 발의 총알을 맞고 처형되었다. 정핑루의 아버지 정회는 일본으로부터 전향하라는 압력을 받다가 1944년에 사망했으며 약혼자 왕한슌도 일본군과의 교전 중 1944년 8월 후난성 홍산에서 전사했다. 일본인 어머니 정화군은 대만으로 이주하여 딸 정핑루의 복권을 위해 노력하다가 1966년 사망했다. 전후 정핑루의 어머니 정화군과 남동생이 정핑루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법 절차를 요청함에 따라 정핑루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핑루에 대한 부족한 정보 때문에 정핑루가 사실 딩모춘을 일부러 놓아준 한간이라는 주장도 대두되었다. 또한 정핑루를 애국자로 인정하는 쪽에서도 정핑루가 딩모춘을 육체적으로 유혹했던 문제를 굉장히 껄끄럽게 여겼으며 일부 논자는 여자의 몸도 필요하면 국가를 위해 써야 한다고 옹호했다가 다른 의미로 또 논란이 되었다. 1979년 장하이링이 새끼를 발표했을 때도 중국시 보는 새끼를 한간을 찬양하는 문학으로 격렬하게 비난했고 장하이링의 친일 논란 등과 겹쳐져서 결국 정핑루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외면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하지만 이안 감독의 영화 새 발표 이후 중국에서 정핑루의 생애를 주목한 논저가 대륙과 대만에서 모두 쏟아져 나왔고 현재는 항일전쟁이 애국적인 영웅으로 정핑루가 재평가 및 재조명되었다. 2009년에는 상하이에서 정핑루를 기리기 위한 공상이 건립되었다.
현재 정핑루는 애국적 영웅으로 재평가가 되었는데 2009년에는 상하이에서 정핑루를 기리는 동상이 건립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핑루가 활동했다는 1937년부터 1939년에는 왕징웨이 정권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왕징웨이 정권은 정핑루가 처형된 이후인 1940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한편 그녀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일본, 왕징웨이, 장제스, 중공 사이를 원활하게 오갔다는 정핑루는 사후 많은 미스터리를 남겼다. 그녀와 중통국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없거니와 많은 종류의 정보를 통해 그녀의 정치적인 속성을 알 수 없으며 더욱이 그녀가 인정하고 충성하는 상대를 읽을 수 없다. 지금까지 3개의 실존인물인 정핑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